이 내란 프레임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적하는 내용들이 조선 사설 논조가 좀 바뀌네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성삼 변호사가 정확하게 내란죄를 탄핵 공작으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여기 현성삼 변호사가 아주 정리를 잘했죠. 수사기관들이 12월 3일 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해서 장군들과 대통령까지 구속시킨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했던 곽종근 특정사령관의 진술이다. 이게 거짓으로 거의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한 지시를 했다는 홍장은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다. 이것도 이런 거짓으로 판결은 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죠?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야당 측에서 곽종근 특정사령관의 진술과 홍장은 국정원 1차장의 이런 메모를 이용해 가지고 권력 찬탈을 위한 이런 탄핵 정국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걸 현성삼 변호사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윤 대통령께서 헌재 재판에 나와 가지고 어제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홍장훈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께서 말씀을 직접 헌재에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홍장훈 메모를 이용해 가지고 사기 탄핵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주목한 것은 조선의 논술실장 논조도 바뀌지만 사설의 논조가 바뀌는 겁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는 것이 무리수에 가깝다고 이야기한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조선중앙동아가 윤 대통령 탄핵 여러분들 대열에 선봉했었거든요. 이게 아주 논조가 이게 여러분들 새벽에 001 5분에 이름 나온 겁니다. 공을 세운다고 경솔하고 성급하게 나서더니 곽종근 씨를 나무라는 이야기가 실린 겁니다. 탄핵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근거가 모두 다 조작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설의 이름 저는 하나의 이름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 내란 국조 특위 등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본인의 여러분들 정언 한마디가 나라 이름들 명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공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인원이란 단어를 사용했고 자신이 그것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한 것이다. 의원이든 인원이든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체포를 명령했다는 증거로 검찰에 제출된 홍장훈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도 비슷한 논란 속에 있다. 여인영 전 국방방첩사령관 체포대상 정치인 명단을 불러줬는데 당시 국정원 관사 앞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받아 적었다. 여인영 씨가 군번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불러줄 행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 와서 보니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자기가 쓴 걸 어떻게 못 알아봅니까? 정서를 시켰다. 이 또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인 겁니다. 이 두 사건을 인해 가지고 마치 JTBC가 주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 태블릿 PC하고 똑같은 역할을 지금 여러분들 이 홍장훈 씨의 메모 조작 사건이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말이 수사기관과 헌재에서보다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먼저 공개됐기 때문이다. 결국 조작을 했다는 거죠.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정치 공작을 했다는 대통령 이름들 상황 판단이 정확한 겁니다.
최초의 발언이 이런 식으로 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혼선으로 나타난 것이고 홍장훈 전 차장의 메모도 민주당 박선은 의원이 처음 공개한 것이다. 수사기관과 법은 헌재에서 차분히 진상을 가리면 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공을 세우려는 마음이 앞서 논란을 만들었다. 경솔하고 성급한 형태들을 개탄한다. 이걸 또 여러분들 완전히 주지의 사실로 만드는데 조선중앙동아가 엄청나게 기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선의 논조가 처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이런 전개가 될지를 확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무산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조작국이 될 것이고 국민들은 투표권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한국이란 나라는 엄청난 경랑 속으로 아마 들어갈 거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예상할 뿐이고 정확하게 발등에 불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 본인이 믿고 싶어 하지 않겠죠.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노예제 사회로 가느냐 아니면은 자유인 사회로 살아남느냐는 문제인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제가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 스스로 힘으로 전국정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호남에 이런 뿌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전국정당이 스스로 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서 투표자 수 부풀리기를 하지 않으면 전국정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역대 10년 정도 이런 공직선거에서 가장 정직한 선거가 조작을 했지만 가장 정직한 선거가 2022년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게 민주당이 전국정당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찍부터 부정선거에 눈을 떴구나.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 하지 않으면 전국정당이 아니라 그냥 호남정당이 될 수밖에 없구나. 호남정당이 억울하면 호남정당 곱하기 제주정당 정도가 되겠구나.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오늘 후반부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야 H님이 엊그제 마친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 2022년도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은 자력으로 전국정당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조작을 해야만 전국정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 대통령을 이번에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제거하는 과정에 홍장원과 곽종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 이 운명의 시간인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거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